안녕하세요. LA의 정교스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1천조 원의 인프라 투자가 드디어 상원 통과가 됐는데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의 중국 내수가 대폭락을 했는데요. 그 이유도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바이든 행정부의 1천조 원에 이르는 그 인프라 투자 그 빌이 오늘 드디어 상원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그 통과되는 그 전후로 해서 오늘 미국 주식 자체가 전체적으로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이제 그리면서 뛰어 올랐거든요. 자, 그런데요, 빅테크들은 약간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래쪽에 그 은행주 그리고 컨슈머 인더스트리얼 쪽에 직접적으로 이 부양책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 보였죠. 우리가 좀 디테일한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천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이 드디어 상원에 통과되면서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우리 앞에서 그 맵을 통해 살펴봤지만 S&P 500 다우 지수가 올랐어요. 그런데 기대에 못 미쳤어요.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아예 떨어졌죠. 나스닥도 중간에 많이 오르는 것 같더니 결국 어제에 비하면 딥됐다, 즉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인프라 투자안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많이 뛸 거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요, 그 가장 주된 이유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염려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런데 요즘 생각보다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체적인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요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지금 양산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그 오늘까지 중국 같은 경우는 여행 제한 조치를 이제 취했단 말이에요. 자, 중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행 제한을 시키다 보니까요 투자자들이 이거 미국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여행이 제한되고 그리고 리오프닝 하고 있는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좀 더 심각한 염려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사실은 오늘 주가가 영향을 받았는데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국 안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면서요 오늘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 보였거든요. 자, JP 모건에서요 오늘 이제 따끈따끈한 발표를 했는데, 자, 지난 한 몇 주간 쭉 이렇게 모니터를 해보니까요 실제로 여행 관련된 비용이 떨어지는 모습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요소들 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현재 경제가 이제 회복되어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러스로부터의 이제 자유로워지는 모습 보이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에 돈을 쓰게 되고 여행에 돈을 이제 지출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지난 몇 주 사이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위축되고 있다. 자, 주머니를 조금 덜 열고 있다. 라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주가가 조금 이렇게 밀리는 모습 보였거든요. 인프라 투자안 발표를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야 됐는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제 지갑을 닫다 보니까 위축되는 모습이 같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JP 모건의 발표에 따르면요 실제로 small decline 일어났다. 지난번에 뭐 완전 그 작년에 비하면은 그 사실은 그렇게 큰 떨어짐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small decline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오늘 사실은 시장 자체가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중국 쪽에서의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되고 공개되어졌습니다. 자, 중국발 소식이 공개되니까요 또 일부 미국 언론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들을 써냈더라고요. 물론 이 언론들은 테슬라에 대해서 원래 좀 좋지 않게 보는 그런 언론들인데요. 또 뭐 중국 안에서의 내수가 좋지 않다, 중국 판매가 시원치 않다, 텀블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부정적인 기사를 써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한국 언론들이 그대로 또 갖다 쓰지 않겠습니까? 또 그래서 한국 언론도 똑같이 카피해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좋지 않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게 될 텐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은요,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아주 정확하게 팩트 중심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내수와 수출, 그리고 전체 총 매출들을 한번 볼 텐데요. 내수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자, 핑크빛으로 제가 하이라이트 한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6월달 데이터고요. 그리고 초록색은 이제 7월달 데이터인데요. 자, 먼저 내수 부분을 먼저 보게 되면요. 내수가 6월달 우리 보게 되면은 28,000대 정도를 이제 판매했거든요. 자, 그런데 7월달로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8,000대 정도로 확 줄었죠. 자, 6월달에 28,000대 가까이 내수를 판매했는데 7월달에 오니까 8,000대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정말 확 떨어졌죠. 자, 그러니까 미국 언론, 일부 언론들이 또 이걸 가지고 중국 내수가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언론을 호도하고 또 잘못된 또 굉장히 그 수준 낮은 기사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출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 수출을 보시게 되면 6월달 중국에서 수출이 5,000대 정도였어요. 확 떨어져 있죠, 그죠? 그런데 7월 달에 수출을 보면 24,000대 이상을 수출했다라고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보시게 되면요, 내수로 갈 것들을 거의 다 수출로 돌렸다. 그러니까 7월 달은 전략적으로 이 수출로 돌렸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면은 전체 이제 매출 판매를 보게 되면요, 6월 달이 33,000대 정도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7월 달 보니까 32,970대죠. 그러니까 몇백 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거의 줄지도 않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언론들은 몇백 대 준 거 가지고 또 뭐 이렇게 테슬라가 중국 판매가 줄었다, 이런 식으로 크게 보도하고 이러거든요. 사실 이런 미미한 차이는요, 여러분 그걸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중국 안에서의 그 내수는 대폭락을 했고 이에 반해서 수출은 왜 이렇게 껑충 뛰어 올랐을까? 이에 대한 질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자, 사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요, 결국 테슬라의 전략적 판단이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6월 달과 7월 달에 중국에서의 생산 내수를 보게 되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대략 한 33,000대, 6월 달도 그렇고 7월 달도 그렇고 차이가 거의 없죠. 그런데 왜 수출은 많아지고 내수가 확 떨어졌을까? 그건 테슬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마진 차원에서 보게 되면요, 그건 전략적인 판단이죠. 자, 그것을 이미 2분기 때 발표 때 이미 얘기를 했어요. 자, 일론 머스크가요, 2분기 때 발표 때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죠. 별표를 쳐놨는데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미국과 전 세계적인 현재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그죠?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그런데 average cost optimization, 즉 전략적인 그 단가 경쟁력을 더 올리기 위해서, 즉 cost optimization입니다. 즉 가격 경쟁력을 훨씬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수출에 더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이 공장은 전반적으로 내수보다는 수출에 집중하려고 하기 위해서 트랜지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만든 차를 중국에서 팔게 되면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요, 어차피 중국 안에서는 가격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서 유럽이나 또 다른 지역에 수출을 하게 되면요, 훨씬 가격적으로 플러스가 나타나겠죠. 왜냐면 유럽에서는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또 수요도 많고 하니까 당연히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게 되면은 가격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 즉 가격 효율성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걸 이미 2분기 때 어닝 발표 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어지는 차들을 내수보다는 수출에 집중하겠다, 이미 이렇게 발표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요,
일부 언론들이 또 이렇게 중국 내수가 안 좋다, 전체적인 숫자가 뭐 조금 떨어졌다, 이걸 가지고 또 확대 이 잘못된 또 언론 기사들을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자, 이게 결국은 한국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똑같이 카피하기 때문에 또 부정적인 뉴스가 양산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주분들은 전혀 흔들 필요가 없어요. 팩트적으로 보면 이미 이건 테슬라의 전략적 이미 판단이었다. 수출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보시게 되면 전체적 그림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테슬라 소식입니다. 굉장히 재미난 소식이 어저께 들려졌는데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네바다 공장이 그 지붕 전체를요, 솔라 패널로 깔겠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자, 현재까지 대략 한 3200kWh 정도 되는 패널을 깔았어요. 자, 그런데 내년 말까지, 그죠? 2022년 내년 말까지 전체를 다 덮게 되는데, 전체를 다 덮게 되면은 24000kWh의 에너지를 이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기가팩토리 네바다 공장 전체 지붕을 다 솔라 패널로 덮게 되면요, 이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넓고 가장 큰 루프탑 솔라 패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테슬라의 강점이죠. 테슬라가 에너지 공장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 쪽으로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하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근데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이미 솔라 이쪽을 깔 수 있는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앞으로 이쪽 분야도 굉장히 이제 선두부로 나서지 않겠습니까?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현재 네바다 공장의 이 네바다의 기가팩토리의 지붕이 2에서 한 30% 정도가 덮여 있거든요. 솔라 패널로요. 자, 그런데 내년 말쯤 되면은 100% 솔라 패널로 덮겠다라는 거죠. 사실 이 기가팩토리들의 그 지붕을 솔라 패널로 덮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는요, 2018년도부터 진행이 됐던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미 그러한 포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테슬라의 그 기업 철학과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사실은 서스테이너블 에너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산해내겠다라는 것이 테슬라의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부분들을 계속 줄여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붕 자체를 계속해서 이 솔라 패널로 전체를 바꾸게 되면요, 엄청난 물량들을 화석 연료가 아닌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재생 가능한 그런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거죠. 굉장히 사실은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에 그치지 않고요, 네바다 공장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전체적인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들의 그 공장의 지붕들을요, 솔라 패널로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려고 하는 것이 테슬라의 꿈이자 목표죠. 자, 이렇게 되면요,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쌓게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절감 효과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방향, 여전히 아주 멋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굉장히 또 재미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자, 사실 어저께 인도의 그 정부 관계자가 나와서 테슬라를 향해서 관세를 낮춰주겠다, 한 40% 정도까지 대폭 낮춰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테슬라가 공장을 만들기만 하면 큰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재미난 기사가 떴어요. 테슬라가 인도 시장 진출하려고 하니까 폭스바겐도 거기에 숟가락을 얹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숟가락을 얹어도 됩니까? 무임승차도 됩니까? 폭스바겐이 테슬라 따라하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폭스바겐이 그 퀄리티나 질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요, 아주 또 훨씬 못 미쳐요. 폭스바겐 차가 그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뭐 염려할 필요는 없고요. 뭐 따라오려면 따라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즐겁게 테슬라가 질주해 나가는 모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 공장도 빨리 진출해서요, 수출에 또 전진 기지로 삼아야 돼요. 중국처럼.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용이 싸지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 유럽이나 선진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 수출의 허브로 또 우리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인도 공장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또 즐겁게 바라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LA의 정규TV였습니다.